고객님 사진이 있잖아요. 고객님은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하고 나서 너무 호전이 돼서 좋아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실제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잘 못하시다가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된 경우인데, 많은 병원들에서 레이저 같은 것을 10번 하면 완치가 된다고 많이 거짓말을 하셨어요. 치료를 하시다 보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색소 문제는 전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고민거리로 다가가는 거죠. 색소치라는 게 되게 어렵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완치라는 게 가능하냐, 이거에 또 되게 관심이 많으시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려면 사진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고객님 사진이 있잖아요. 고객님은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하고 나서 너무 호전이 돼서 좋아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실제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잘 못하시다가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된 경우인데, 여기서 보시면 어머니 피부 표면에 있는 흑자는 되게 진하고 누가 봐도 피부 표면에 있는 색소잖아요. 이런 거를 토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토닝은 755 파장이나 1064 나노미터 파장을 쓰는 토닝 기계, 에너지를 얼마나 오래 조사하냐를 가지고 피코 기계냐 옛날식 나노 기계를 따지는데,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깊이만 잘 침투를 해서 깊이 있는 색소를 치료한다는 얘기지, 피부 표면에 있는 색소를 치료하고 지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율이 많이 떨어지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표면에 있는 건 파장이 짧은 레이저를 써야 돼요. 532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보통 쓰는데, XLV나 피코에도 줌모드라는 게 딸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흑자나 주근깨 치료를 보통 하게 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색소가 진할수록 레이저를 잘 파장을 흡수를 해요. 아무래도 옅은 기미보다는 이런 흑자나 주근깨는 색소가 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센 에너지를 때리면은 세포가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표피가 탈락이 되면서 색소가 떨어지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 있는 색소는 치료를 안 해도 되냐?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색소라고 보시면 되고, 색소 진단기를 찍으면 속김이나 안에도 색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햇빛에 노출이 되거나 노화 과정이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폐경, 심지어 스트레스, 암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안 좋아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피부는 안 좋아질 게 너무 많은데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 병원들에서 레이저 같은 것을 10번 하면 완치가 된다고 많이 거짓말을 하셨어요. 사실 완치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노화를 완치를 할 수 있을까요? 노화는 더디게 할 뿐이지 완치라는 게 없고, 색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 토닝이나 레이저 치료를 하면 분명히 치료 안 한 거에 비해서는 개선 효과가 있지만, 치료를 멈추면 피부의 색소를 안 좋아지게 하는 팩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색소도 피부 화장품처럼 평소에 관리하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되고, 요즘에 이제 많은 병원들이 취하는 전략이 좋은 기계, 좋은 퀄리티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님들의 피부 상태, 색소들을 많이 개선을 하고 꾸준히 재발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명품 레이저 사이노시오의 피코시오 프로가 좋다 얘기하지만, 755 파장은 1064 나노미터 파장에 비해서 이런 카라멜색, 멜라닌 색소에 대한 흡수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더 낮은 에너지의 플러스를 가지고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에너지가 세면 항상 과색소증이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 자체가 죽어버려요. 755 파장을 보통 쓰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이제 황인종이나 백인 계열에서 에너지를 작은 걸 썼을 때 잘 흡수하는 분들, 반대로 쓰면 안 되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흑인들이나 아프리카 분들, 그리고 동남아에서 피부 까만 분들, 우리가 어떤 레이저를 받았건 간에 과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저색소증까지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너무 흡수율이 좋은 걸 쓰게 되면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1064 나노미터 파장의 피코 기계나 다른 나노 기계들도 사실 필요한 이유예요. 피부 표면에 있는 거는 파장이 짧아야 되고, 깊이 들어가는 건 파장이 길어야 돼요. 같은 파장에서도 에너지와 레이저 직경, 그리고 펄스라고 해서 펄스 폭에 따라서 어떤 색소들이 잘 흡수하는 파장이 달라요. 같은 532 파장이라고 해도 어떨 때는 약간 카라멜 색소인 주근깨 흑자를 잘 치료하는 에너지 버전이 있고요, 어떨 때는 헤모글로빈, 혈액이 잘 흡수하는 레이저의 에너지 버전이 있어요. 피코토닝 요즘 많이 얘기하지만, 피코토닝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멜라닌 색소만
혈액에만 선택적으로 침투를 해서 혈관 손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혈액과 관련된 홍조, 실핏줄은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혈액과 이제 실핏줄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또 기미에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혈액 치료나 혈관 홍조 치료나 주근깨나 흑자를 탈락시키는 치료는 에너지가 토닝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높아요. 우리가 마쿠비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깊은 층의 기미층이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에너지를 높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기미층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IPL이라는 레이저가 유명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우는 격이랑 같아요. 넓은 범위에서 에너지를 너무 세게 쬐이면 딱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속기미가 반응해서 PIH라고 해서 더 진해진 경우가 많고, 어머니는 이렇게 흑자가 사실 한 번 만에 탈락이 됐지만 마크웨를 찍어서 속기미까지 보면 여전히 속기미도 많고 이 흑자의 뿌리도 아직 산재가 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레이저 토닝이나 제네시스라는 피부 재생하는 레이저, XLV라는 홍조 치료하는 거, 흑자 치료하는 거, 주근깨 치료하는 게 계속 병행이 돼야지만 색소 레이저라는 게 모든 완치는 못해요.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 자체의 활성도를 줄여주지 못하면 결국에 문제가 되는 멜라닌 색소 자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꼴이거든요. 그거를 치료하는 거는 먹는 기미약이나 도란사민, 멜렌지엑스 아니면 바늘 고주파라는 포텐자, 실펌, 시크릿이라는 그런 치료를 해야지만 활성화된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때는 레이저 토닝만 하시면 완벽히 치료됩니다. 사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아무리 좋은 레이저라고 해도 파장을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쓸 수가 없고, 같은 파장에서도 어떤 치료 목적에 따라서 레이저 직경과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죠. 병원을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아낀 부분을 어디다 사실 쓰냐 하면 치료 시술 가격을 높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가격은 제가 계속 낮추고 있는데 퀄리티 있는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 과정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지루각각증, 일각 흑자, 노화의 과정에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색소 문제랑 질병이랑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암이라고 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색소 문제도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기미가 많을까요? 노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평소에 관리를 하면은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 있고 악화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유튜브나 고객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어떤 화장품을 바를 때 빡빡 문질러 바르거나 세안을 할 때 빡빡 문질러 발라요. 이 압력 자체가 색소 침착을 되게 유발하는 거거든요. 피부에 적당하게 압력을 약하게 주면서 화장품을 바르는 게 중요한데, 색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빡빡 문질러서 세안을 하거나 빡 문질러서 크림을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악영향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적절하게 생활 교정을 안내를 해야지 레이저 치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레이저 치료라는 게 딱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토닝이나 피부를 재생하는 제네시스 레이저는 최소 일주일 간격은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에너지를 낮춰도 너무 짧은 주기로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한테는 오히려 과색수증을 유발할 수 있거나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할 수 있고, 레이저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텀을 두고 받는다고 해도 에너지를 너무 높이면은 또 안 돼요. 의료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당히 양심적으로 행하는 병원인지 아닌지 치료를 하시다 보면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색소 문제는 전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고민거리로 다가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이 주변 병원보다 시술 가격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같은 게, 왜 이렇게 저렴해요? 재료가 좀 저렴하냐? 기계가 저렴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계에 있어서 진심이라서.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냐? 색소 치료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만큼 자신 있고. 그러면 고객님들이 많이 비싼 거를 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술이 저렴하다고 해서 장비가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장비는 주변 병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이 많고, 저희 병원에 누구나 다 누워서 색소 치료 받으면 저는 이 정도는 할 자신 있어요. 누구나 다 와서 치료 효과를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님들을 모셔오고, 그리고 그 이득을 고객님들한테 주는 게 제 목표거든요. 색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가 되고 치료를 안 하면은 좋아질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런 고민거리를 혼자만 앓고 계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세요. 와서 상담하고 이 색소 고민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고민을 다 할게요. 그리고 치료는 제가 전적으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